정부는 산후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한 달 된 아기까지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정방문 서비스의 방역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 폐광 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강원랜드에서 슬롯머신 판매 업무 협약을 맺은 외국 업체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영세업체라며 강원랜드의 일처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삼척 죽소루의 국보 승격을 위한 강원도 사전 심의가 가결돼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심의가 이어집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영동 지역에도 귤이나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 재배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엿새 만에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을 넘긴 데 이어 오늘은 오후 6시까지 4,000명을 넘겼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788명, 속초 362명, 동해 221명, 삼척은 133명, 고성 127명 등 모두 4,61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57만 5천여 명입니다. 4주째 확진자 수는 폭증하고 있지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5%로 40개 병상 가운데 29개 병상이 남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가 허술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영유아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고령층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최근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신생아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산후관리사로부터 전파된 것으로 보여 가정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된 신생아가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 신생아는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평소 아기를 돌보는 산후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감염 사실을 알려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따로 없어 감염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생아의 부모는 산후관리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산후관리사가 매일 가정을 방문해 아기를 돌보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밀착으로 케어하시는 분인데 괜히 제가 마스크를 쓰라 마라 이렇게 미리 제가 언지를 해서 그분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 이모님이 먼저 알아서 그냥 써주셨으면 하는 게. 산후관리사를 파견하는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관리사는 반드시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무리를 빚고 있는 겁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맞으며 처벌에 대한 수위를 확인 중에 있고 현재 사모님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업체도 관리자님도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해제된 가운데 지난달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지만 이처럼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가정 방문 서비스에 대한 방역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후관리사 파견이나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 가정 방문 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보건당국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지침만 내려줬을 뿐입니다. 여기에다 서비스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항목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 등 분쟁의 우려도 있습니다. 감염병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달 중순쯤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서비스의 방역 관리도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각급 학교와 대학의 2학기 등교 대면 수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학기 대학 방역 학사 운영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련 총장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일은 전국 시도 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로 유초, 중고, 특수학교 현장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2학기 개학 즈음인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난 2, 3년간의 자율 방역 경험을 토대로 일단 정상 등교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 폐광 지역 시민단체가 강원랜드와 캄보디아 카지노 업체 간의 허술한 업무 협약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안사북 남면 신동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랜드가 지난 28일 슬롯머신을 판매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캄보디아의 라보구 카지노는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영세업체라며 공기업이 이런 업체와 MOU를 체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업무 협약 당시 강원랜드는 업체의 현지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는 등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은 주주와 폐광 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랜드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17년 중국 업체에 온라인 카지노 라이선스를 임대한 게 맞지만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불법 도박 영업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 협약은 동남아 팔로 개척의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척 지역에서는 보물 213호이자 명승 28호인 죽서루를 국보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최근 국보 지정을 위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 국보 승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원한 기자입니다. 관동 8경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50천이 흐르는 칭암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죽서루는 고려시대 창건돼 조선 전기에 중건된 이후 현재까지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누적 문화재입니다. 지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고 이후 지역에서는 국보 승격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죽서루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승격에 대한 강원도 문화재위원회 사전 심의가 가결됐습니다. 삼척시는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을 신청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와 심의 등의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사전 심의 결과에서 가결받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사전 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죽서루의 건축 양식과 역사적 기록 등을 토대로 국보 승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서루는 50천 자연안반을 기초로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켰고 건축 구조의 변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증축 과정이 문헌에 남아있다는 점에서 다른 누정 건축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 양식을 본따 가지고 그대로 중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기록상에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건축 양식적으로 봐도 그대로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척 죽서루가 국보로 지정된다면 도 내에서는 13번째, 삼척 지역에서는 첫 번째 국보가 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수출 효자 업종으로 각광받던 영동 지역 파프리카와 백합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 작물을 키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발맞춰 열대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비닐하우스 농가. 높이 3m에 달하는 큰 나무가 하우스 한쪽에 쭉 서 있습니다. 올겨울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로 옆에는 귤과 한라봉, 천혜향, 애플망고 같은 열대과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 딸기 재배로 시작했는데 생산 단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빠르게 변하는 기후에도 적응하고자 시험 삼아 시작한 게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딸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귤을 시작했고 한라봉하고 바나나하고 140주만 시작했는데 140주 해보다 보니까 지금 성공이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한 800주 더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무엇보다 기존의 딸기와 함께 재배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 농가에서는 이 재배 시설에 8월 말 딸기를 심어 11월에 수확할 예정이고 열대과일들은 12월에 수확할 예정입니다. 이모작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던 파프리카 농가들도 조금씩 재배 작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바나나를 심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고 특별하게 비용이 파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판매만 좀 확보가 되면 강릉시는 기존 농가들의 아열대 작목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소비자 맞춤형 아열대 작목 품종 다양화를 위하여 지역 적응 시험과 재배 기술 정립을 통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 영동 지역에서는 최북단 고성까지 열대과일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무화과 등의 시험 재배를 거쳐 최근엔
패션 프루트라 불리는 백향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100가지 향이 나는 과일이라는 이름처럼 이국적인 새콤달콤한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연간 시험 재배를 한 결과 안정 재배가 가능하고 생산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소득작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생산 원가 상승과 질병, 환율 등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이 열대 작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장마에 폭염까지 이어지는 여름철, 야외 현장 근로자들만큼이나 거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폐지 줍는 어르신인데요. 낡은 손술에 의지해 하루 종일 빗속을 돌아다녀도 손에 쥔 돈은 4,000원 남짓 불과합니다. 이들의 일상을 이송미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는 아침역. 고물상에서 접이식 손수레를 끌고 일터인 거리로 나서는 김영춘 씨. 항상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는 해야죠. 작업구역 내 상가에서 내놓은 폐지를 찾아 하루 2km를 오가며 3년째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병든 노모를 가까이서 돌보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에 나섰습니다. 작업구역도 어머니가 폐지를 수집하던 곳입니다. 어머님이 하는 걸 꼭 하시는 걸 보니까 허리도 아프시고 연세도 많으시니까 제가 끌고 와서 팔아드릴 수밖에 없죠. 김 씨가 하루 3시간씩 일해 버는 돈은 4,000원 남짓. 시간당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다 보니 폭염특보가 내리거나 비가 많이 와도 재활용품 수거를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곳 고물상에는 폐지를 교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박스 30kg을 모으면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폐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73원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올해 7월은 139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몇 년 사이 폐지 가격이 올랐지만 중소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늘어나 수집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거 하시는 분들은 자기 구역이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주워 이럴 정도로 사는 게 전쟁이고. 하지만 폐지 수집보다 힘든 건 도로 바로 옆으로 내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수집인 대부분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일하고 있고 10명 중 7명이 65세 이상이다 보니 갑자기 지나가는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미약가 끌고 이제 가서 파지 주스려고 그 인도 부록에 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미약가를 쳐박으면서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 이들에게 지원한 것은 야광조끼와 손수레 반사경이 전부. 그것도 5년 전 일입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인도에서 잘 구를 수 있는 손수레라고 답변했습니다. 구르마가 뭐냐면 바퀴가 크니까 가벼워서 잘 굴러서 잘 가는데 바퀴가 작아서 힘들어요. 거리에서 무거운 손수레를 끌며 일상을 이어가는 재활용 수집인의 안전과 복지. 이제는 더 이상 힘없고 약한 남의 일로만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는 철도망과 동해 신항만의 신속 구축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라대학교 조진행 교수의 강원연구원 통일 북방정책 포커스 기고문에 따르면 강원도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륙 경제권인 북방 경제권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동서고속철도와 강릉과 제진, 동해 북부선 철도가 조기에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 3단계 사업의 민간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항만 인프라 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36차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개최지로 강릉시가 확정됐습니다. 강릉시와 한국여행업협회는 오늘 강릉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대만 관광객이 강릉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공동 마케팅 추진과 국제대회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는 한국과 대만 정부가 후원하는 관광활성화 교류 행사로 양국이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에 일자리,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군 사부급 일원 7,000제곱미터에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319억 원이 투입돼 공공임대주택 150호가 새로 들어서며 청년 지원, 문화 공유, 일자리 준비 등 복합 생활 인프라 공간도 조성합니다. 강원도와 정성군은 실시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거쳐 내년 10월쯤 본공사에 착공하고 2025년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